안녕하세요, 건달농사입니다. 자, 오늘은 적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지금 이제 열매가 저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수확 시기가 조금 빨라져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열매가 익어서 수확을 하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지금 열매가 수정이 끝나고 1차 비대가 끝나고 혹은 1차 비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이때 열매 때문에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 보는데요. 일단 적과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과를 하려고 하면 일이 너무 많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적과는 추천하지 않고, 만약에 적과를 하실 거면 처음부터 꽂는 조절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꽃이 피었을 때 꽃을 좀 따주고, 그렇게 해도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꽃눈이 생겨서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적과를 해주는 거는 가능은 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적과를 하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인건비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적과를 목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열매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적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추천하지 않고, 충분히 해준 상태에서 꽃눈 조절하고 꽃도 따주고 해준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좀 많이 달려있는 거를 적과를 하시는 거면, 그거는 저는 뭐라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꽃눈 조절도 하지도 않고 적과해야지, 열매 보고 적과해야지, 그렇게 꽃눈 조절을 하지 않고 적과를 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꽃눈 조절해서 꽃눈을 막 자른 상태에서 봄에 혹은 냉해를 입어 가지고 꽃눈이 죽거나 꽃이 죽거나 혹은 기타 다른 원인을 해서 열매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열매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꽃눈 조절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상업적인 목적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인건비 무지하게 깨집니다. 시간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그거를 적정 시기에 빨리 끝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 천천히 조금씩 해야지 하다 보면, 이미 이쪽 끝나고 있으면 저쪽에서 이미 비대 시작됐고, 저쪽 끝나면 그 옆에는 이미 열매가 색깔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하는 거고요. 자, 이 적과를 하는 또 목적은 열매를 크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열매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나무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자, 열매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열매가 너무나 많으면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어떤 거는 덜 자라고 어떤 건 많이 자라고, 그런데 어떤 거는 빨리 있고 어떤 건 또 늦게 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물론 이제 편차가 좀 생기지만,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골고루 익지 않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열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건 열매가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보랏빛으로 다 이미 변했는데 꼭지를 보면 빨갛게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햇빛이 잘 들게 하고, 그리고 양분을 적정한 열매들이 골고루 나눠 먹게 하고, 그리고 이 열매를 키울 수 있는 가지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가지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열매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남겨놓은 건데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사진을 보실 때 포도송이처럼 열매가 쭉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 이런 것도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판매로 목적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그렇게 포도송이처럼 열매가 쫙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요, 열매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그런 사진들을 대부분 보면 잎이 없어요. 열매는 잎이 있어야지
훨씬 더 잘 익고 크고 맛있어지거든요. 근데 잎이 없으면 열매가 안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그런 사진들, 특히나 손으로 이렇게 해놓은 사진들 보면 사이즈를 대충 감안할 수 있거든요. 보통 성인 남자 엄지손이 한 20mm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여자는 한 18mm 정도 되겠죠. 그러면 손을 올렸을 때 대충 손가락 사이즈를 보고 열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열매의 사이즈를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잎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굳이 가지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익어도 늦게 익고, 그리고 익더라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열매 퀄리티도 안 좋아지고, 결국은 나무 중에는 이 나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가져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라버리세요. 잎이 없는 것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잎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잎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가봤자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옆에 이제 이렇게 잎이 또 없잖아요. 이것도 잎이 없는 것도 그냥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굳이 데려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 잎이 이렇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것들 중에 가장 상태가 좋은 거, 그 중에 몇 개만 남겨놓는 거예요. 다 떼버리고. 그래서 상태가 제일 좋은 것만 몇 개 이런 식으로 남겨놓는 거예요. 한 2개 정도, 3개 정도. 이러면 열매가, 그거는 익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젓갈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열매가 너무나 많이 달렸는데 이거를 뭘 따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자, 여기 요것처럼 이렇게 가장 작은 것들 먼저 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안 익었지만 혼자만 2차 비대를 해서 색깔이, 예를 들어 색깔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색깔이 이미 변했다. 그런데 사이즈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러면 얘 먼저 따버리세요. 왜냐면 다른 열매들이 동시에 다 익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가장 작은 것들 따주고, 그리고 혼자만 익는 거 따주고, 그리고 빽빽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공간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 따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열매가 크는데 서로 간에 방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가지에 2개 정도, 꽃눈을 2개 정도 이제 저는 남기잖아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보면 열매가 2개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꽃눈이 2개 정도면 열매가 한 12개에서 한 16개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비슷한 개수가 나올 만큼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거, 혼자만 너무 빨리 익은 거, 그리고 공간을 협소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 놓으면 공간이 충분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이제 보통 사진을 보고서 열매 사이즈 이렇게 뭐 잘 익은 것처럼 올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처럼 손을 이렇게 대놓을 거란 말이에요. 손을 대놓으면 사이즈가 대충 나와요. 이렇게 보면. 그죠? 이게 대충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손을 올리면 손가락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젓갈을 할 때 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열매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오물조물하게 막 달려 있어요. 그럼 얘가 다 크면 열매가 빽빽하게 쪼여 있겠죠. 그러면 공간이 이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잘 안 익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경우에 가운데를 똑 따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주면 열매가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골고루 익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잘 안 익고 혼자만 똥꼬가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각자 다르잖아요. 다른 경우에는 가장 안 좋은 거를 따면 되지만 이렇게 여기 있구나. 이렇게 몰쳐 있어요. 이렇게 몰쳐 있는 경우에는 얘가 어차피 잘 안 익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작은 걸로 따주든지 이렇게 따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뭉쳐 있을 때 가운데 것만, 얘 같은 경우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뭉쳐 있으면 얘가 좀 더 크면 열매가 이렇게 돼서 잘 안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가운데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 요런 거 하나만 딱 따주면 공간이 넓어지잖아요. 넓어지기 때문에 햇빛이 골고루 들어가서 얘는 나중에 열매가 골고루 익어요. 그래서 열매가 골고루 익지 않는 분들, 자 예를 들자면 자 열매가 뭐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얘나 얘가 비대가 되면 여기가 공간이 더 협소해지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얘 같은 경우 이걸 하나 이렇게 따버려요. 그러면 안에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열매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골고루 익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하나만 따주더라도 열매를 골고루 잘 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열매들은 가지채 그냥 잘라버리시는 게 그 나무를 더 빨리 키우고 상태를 더 좋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요. 열매에 미련 갖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취미농이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열매 맛을 보고 싶다 하시면 그 중에 가장 성장이 좋은 거 한두 개만 남겨놓고 그냥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취미농이든 가정재배든 어차피 그거는 가지를 살리기가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얼른 잘라서 열매가 가지를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가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을 강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속 편합니다. 그리고 가장 추천하지 않는 거는 꽃눈을 조절하지 않고 꽃도 조절하지 않고 적과를 해서 열매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건비도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적과를 하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되는데요. 뭐 아주 간단하죠. 햇빛이 잘 들게 하고 성장이 가장 안 좋은 거 제거하고, 그리고 잎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제거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은 열매가 좋아지려면 잎도 있어야 되니까 잎이 없는 가지들을 굳이 살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가게 하면 훨씬 더 골고루 잘 익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만 참고하시면 그 열매 적과하시고 그리고 이제 좋은 열매 잘 익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